벤저민 버니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한 아기 토끼가 강기슭에 앉아 있었어요. 다그닥 다그닥 조랑말이 지나가는 소리에 아기 토끼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길 위로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마차에는 맥그레거 아저씨와 그의 부인이 타고 있었고 맥그레거 부인은 가장 예쁜 모자를 쓰고 있었답니다. 마차가 지나가자 벤저민 버니는 언덕을 미끄러지듯 뛰어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 뒤에 숲속에 살고 있는 사촌들을 부르러 달려갔죠. 벤저민은 깡충깡충 폴짝폴짝 뛰고 또 뛰었답니다. 숲속은 토끼굴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부드러운 모래 언덕 밑에 바로 벤저민의 이모와 사촌들이 살고 있었죠. 그 사촌들의 이름은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피터였답니다. 그 아기 토끼들에게는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토끼는 토끼털로 만든 장갑이나 목도리를 팔아서 돈을 벌어보곤 했죠. 저도 시장에서 엄마 토끼에게 장갑 한 짝을 사본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엄마 토끼는 허브와 로즈메리 차, 토끼 담배를 팔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토끼 담배를 라벤더라고 부른답니다. 이모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아기 토끼 벤저민은 전나무 뒤에 숨어서 어슬렁거렸어요. 그러다 그만 사촌 피터의 머리를 밟을 뻔했지 뭐예요. 피터는 나무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빨간 손수건으로 몸을 감싼 피터는 왠지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피터, 옷은 어디서 잃어버렸니? 벤저민이 속삭였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에 허수아비가 입고 있어. 피터는 아저씨네 정원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신발과 윗도리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피터 옆에 앉아서 피터를 토닥여 주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와 아줌마가 마차를 타고 나갔는데 맥그레거 부인이 아주 예쁜 모자를 쓴 것으로 보아 분명히 멀리 갔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피터는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토끼 굴 속에서 엄마 토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코튼테일, 코튼테일, 캐모마일을 좀 더 따오렴. 피터는 잠시 산책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피터와 벤저민은 손을 꼭 잡고 숲의 입구에 있는 높다란 돌담 위로 올라가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을 내려다보았어요. 허수아비에는 피터의 윗도리와 신발 그리고 맥그레거 아저씨의 커다란 모자도 걸려 있었답니다. 아기 토끼 벤저민이 말했어요. 울타리 문 아래로 기어 들어가면 옷이 더러워지니까 배나무로 올라가서 넘어가는 게 좋겠어. 피터는 배나무에서 내려오다가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드럽게 손질된 화단 덕분에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밭에는 상추싹이 빼꼼히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런, 벤저민이 장화를 신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바람에 화단 위에 작고 우스꽝스러운 발자국이 마구 찍히고 말았네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잃어버린 옷부터 찾아오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야 피터 몸에 두른 손수건을 쓸 수 있으니까요. 피터와 벤저민은 허수아비에 걸린 옷을 가져왔어요. 지난밤에 내린 비 때문에 신발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외투는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벤저민은 맥그레거 아저씨의 모자를 써보았지만 아기 토끼가 쓰기에 모자는 너무 컸답니다. 벤저민은 손수건에 양팔을 담아가서 이모에게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어디선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벤저민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신이 나서 상추를 와작와작 씹어먹었어요. 벤저민은 일요일 저녁마다 아빠와 함께 상추를 먹으러 온다고 자랑했답니다. 아빠 토끼의 이름도 벤저민 버니였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네 상추는 정말 끝내주게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뿐이었죠. 피터는 벌벌 떨면서 들고 있던 양파를 반이나 떨어뜨렸답니다. 양파 꾸러미를 들고 배나무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아기 토끼 벤저민은 정원 반대쪽을 향해 용감하게 걸어갔어요. 피터와 벤저민은 붉은 벽돌담 아래 나무 판잣길을 걸어갔답니다. 생쥐들이 돌계단에 앉아 체리 씨앗을 갉아먹으며 피터 레빗과 벤저민 버니에게 윙크를 했어요. 그러자 피터는 또다시 양파를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피터와 벤저민은 화분과 나무 틀, 물통 사이를 지나갔어요. 피터의 귀에는 더욱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눈망울은 커다란 막대 사탕만큼이나 동그래졌죠. 그때 이 아기 토끼들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그것을 보자마자 양파를 가지고 피터와 함께 커다란 바구니 속에 재빨리 몸을 숨겼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바구니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고양이는 향긋한 양파 냄새가 좋았나 봐요. 고양이는 바구니 위에 올라가 앉더니 5시간 동안이나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바구니 안이 너무 어두워서 그 안에 숨은 피터와 벤저민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양파 냄새가 너무 매운 나머지 아기 토끼 피터와 벤저민은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 해가 나무 뒤로 숨어버릴 때까지도 고양이는 여전히 바구니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돌담 위에서 후두둑 후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벽돌 부스러기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고양이가 돌담 위를 올려다보자 벤저민 버니 아저씨가 돌담 위를 의젓하게 걷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입에는 토끼 담배를 물고 손에는 가느다란 회초리를 들고 말이에요. 아저씨는 아들을 찾는 중이었답니다. 버니 아저씨는 고양이들을 싫어했어요. 아저씨는 갑자기 돌담 위에서 풀쩍 뛰어내려 고양이 머리 위로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고양이를 바구니 위에서 밀쳐낸 후 온실 속으로 걷어차버렸답니다. 아저씨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고양이를 핥히는 바람에 고양이의 털이 한 움큼이나 뽑혀버렸지만 고양이는 너무 놀라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를 온실 속으로 밀어넣은 버니 아저씨는 온실문을 철커덕 잠가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바구니 밑에 숨어있는 아들 벤저민의 귀를 잡아 올려 회초리로 엉덩이를 찰싹찰싹 내려쳤어요. 그러고는 조카 피터를 꺼내준 뒤 양파 꾸러미를 들고 씩씩하게 정원에 빠져나왔답니다. 30분쯤 뒤 맥그레거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아저씨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장화를 신고 정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 같았는데 그 발자국은 사람 발자국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작았답니다. 게다가 아저씨는 고양이가 어떻게 스스로 온실 속에 갇혔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피터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 토끼는 피터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답니다. 피터가 신발과 윗도리를 찾아온 것이 너무나 기특했기 때문이었죠. 코튼테일과 피터는 함께 손수건을 접었고 엄마 토끼는 양파를 묶은 뒤 부엌 천장의 허브와 라벤더 묶음 사이에
매달아 두었답니다. 말썽꾸러기 쥐 2마리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주 아름다운 인형의 집이 있었어요. 새하얀 창문과 현관문, 굴뚝이 달린 빨간 벽돌집이었답니다. 창문에는 보드라운 레이스 커튼도 달려 있었죠. 그 인형의 집에는 루신더와 제인이라는 인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의 주인은 루신더였지만 루신더는 요리사에게 요리를 하라고 꾸짖지 않았어요. 그 요리사가 바로 제인이었답니다. 그러나 제인은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루신더와 제인은 늘 다 만들어진 음식을 사 먹곤 했거든요. 음식 포장 상자 안에는 톱밥이 가득했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바닷가재 2마리와 햄 1덩어리, 생선 1마리와 파이 1접시, 그리고 배와 오렌지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음식들은 접시에 찰싹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이지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신더와 제인은 장난감 유모차를 타고 소풍을 갔어요. 아무도 없는 아기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답니다. 그때 벽난로 근처의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쪼르르 달려와 바스락바스락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바닥 밑에 자그마한 쥐구멍에서 나는 소리였죠. 톰톰은 고개를 재빨리 한번 내밀어 방 안을 살피고는 다시 쥐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톰톰은 생쥐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생쥐의 이름이랍니다. 잠시 후 톰톰의 아내 헝카멍카도 쥐구멍 밖으로 고개를 삐쭉 내밀었어요. 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헝카멍카는 석탄통 앞 양탄자 위로 용감하게 달려갔어요. 인형의 집은 벽난로 맞은편에 있었고 톰톰과 헝카멍카는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양탄자를 가로질러 갔답니다. 그러고는 인형의 집 현관문을 낑낑대며 밀었어요. 자그마한 생쥐들에게는 그 작은 문조차도 무거웠답니다. 톰톰과 헝카몽카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식당을 몰래 들여다보고 찍찍대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윤이 나는 숟가락과 칼과 포크도 놓여 있었고 인형 의자도 2개나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먹기만 하면 되겠군요. 톰톰은 곧장 달려가 햄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 윤기가 좔좔 흐르고 빨간 줄무늬가 있는 먹음직스러운 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칼이 부러져서 톰톰은 손을 베고 말았어요. 톰톰은 다친 손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햄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아무래도 덜 익은 것 같아. 헝카몽카, 당신이 한번 해보겠어? 헝카몽카는 의자에 발을 딛고 일어나 다른 칼로 햄을 힘껏 썰었어요. 정말 치즈 장수가 파는 햄만큼이나 단단하네요. 갑자기 햄이 접시에서 뚝 떨어져 나와 식탁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자 톰톰이 말했어요. 그건 두고 생선이나 먹읍시다, 여보. 헝카멍카는 생선을 접시에서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어요. 모든 숟가락을 다 써보았지만 생선은 접시에 달라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잔뜩 약이 오른 톰톰은 햄을 바닥 한가운데 올려놓고는 집게와 삽으로 힘껏 내리쳤답니다. 퉁, 탕,
쾅, 바지직. 요란한 소리를 내며 햄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칠해놓았지만 속은 그저 석고 덩어리였지 뭐예요. 톰톰과 헝카멍카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이 가세요? 잔뜩 실망한 생쥐부부는 파이와 바닷가재와 배와 오렌지까지 모두 깨뜨려 버렸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접시에서 떨어지지 않자 톰톰과 헝카멍카는 생선을 주방에 있는 벽난로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물론 그 벽난로도 은박지로 만든 가짜 벽난로였기 때문에 생선이 구워질 리가 없었죠. 톰톰은 주방 굴뚝으로 올라가 지붕 위를 살펴보았지만 지붕 위에는 연기나 그을음도 없었답니다. 톰톰이 굴뚝 위로 올라가 있는 동안 헝카멍카는 찬장에서 작은 양념통들을 찾아냈어요. 양념통에는 쌀, 커피, 설탕과 같이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 쏟아보니 빨갛고 파란 구슬만 촤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헝카멍카는 크게 실망했답니다. 생쥐부부는 집안을 마구 어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톰톰은 제인의 방으로 가서 옷장 서랍 문을 열고는 옷을 창문 밖으로 마구 내던져 버렸답니다. 그러나 헝카멍카는 역시 알뜰한 주부였어요. 루신더의 베개에서 깃털을 마구 잡아뜯던 헝카멍카는 문득 집에 깃털 침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죠. 그래서 생쥐부부는 깃털 베개를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가 낑낑대며 양탄자 위를 가로질러 갔어요. 커다란 깃털 베개를 쥐구멍 속으로 쑤셔 넣느라 애를 먹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 베개를 집어넣는 데는 가까스로 성공했답니다. 헝카멍카는 다시 인형의 집으로 돌아가 책장과 세장 그리고 의자와 온갖 잡동사니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책장과 세장은 너무 커서 쥐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헝카멍카는 책장과 세장은 그대로 석탄통 옆에 두고 이번엔 아기 침대를 가지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침내 요람을 쥐구멍 속에 집어넣고 헝카멍카가 다시 달려가 의자를 가지고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문 밖 계단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생쥐부부는 허겁지겁 쥐구멍 속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인형들이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제인과 루신더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루신더는 넘어진 가스레인지 위에 앉아서 엉망진창이 된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제인은 찬장에 기대어 선 채 입에는 계속 미소를 띄었답니다. 두 인형 모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책장과 세장은 석탄통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 침대와 루신더의 옷 몇 벌은 이미 헝카멍카가 가져가 버린 뒤였답니다. 그것 말고도 헝카멍카가 훔쳐온 물건들은 아주 많았죠. 그 중에는 쓸만한 냄비와 프라이팬도 몇 개 있었답니다. 그 인형의 집을 가진 소녀가 말했어요. 경찰 인형을 사야겠어요. 그러자 엄마는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쥐덫을 놓아야겠구나. 자, 여기까지가 말썽꾸러기 생쥐 2마리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생쥐부부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톰톰은 인형의 집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톰톰은 양탄자 밑에서 구부러진 은화 한 잎을 주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톰톰과 헝카멍카는 그 동전을 루신더와 제인의 양말 속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헝카멍카는 매일 아무도 잠에서 깨지 않은 이른 아침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 인형의 집을 청소해 주었답니다. 톰 키튼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기 고양이 3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고양이들의 이름은 미튼, 톰 키튼, 머핏이었답니다. 얼룩덜룩하고 복슬복슬한 고양이 털은 마치 아리따운 외투 같았죠. 아기 고양이들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집 앞 뜰에서 뒹굴며 뛰놀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엄마 고양이 타비사 트위치새 친구들이 차를 마시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죠. 그래서 엄마 고양이는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기 고양이들을 얼른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혔답니다. 엄마 고양이의 친구들은 항상 멋지게 차려입기를 좋아했거든요. 제일 먼저 엄마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들의 얼굴을 푹푹 문질러 씻었습니다. 두 번째로 엄마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들의 털을 쓱쓱 빗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고양이들의 꼬리와 수염도 가지런히 빗어주었지요. 아주 말썽꾸러기였던 톰은 그만 엄마 고양이의 손을 핥히고 말았어요. 엄마 고양이 타비사는 머핏과 미튼에게 하얀 원피스와 레이스 목도리를 입혀주었어요. 그러고는 서랍장 안에서 가장 우아하고 불편한 옷들만 계속 꺼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아들 톰 키튼에게 입히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톰 키튼이 너무 뚱뚱해지고 키도 쑥쑥 자라버린 나머지 단추 몇 개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엄마 고양이는 단추를 다시 달아주어야 했죠. 3마리의 아기 고양이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자 엄마 고양이 타비사는 어리석게도 아기 고양이들을 정원으로 다시 내보내고 말았어요. 빵을 굽는 동안 아기 고양이들이 집 안을 어지럽힐까봐 그랬던 것이었죠. 우리 귀염둥이들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 2발로 서서 조심조심 걸어 다니렴. 흙탕물이나 꼬꼬댁 셀리는 피해 다니고 돼지우리나 청둥오리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머핏과 미트는 정원 사이로 난 길을 뒤뚱뒤뚱 걸어갔어요. 하지만 금세 원피스 자락을 발로 밟아 땅에 고꾸라져 코를 박고야 말았죠. 저런, 원피스가 온통 초록색 얼룩투성이가 되고 말았네요. 바위 정원 위에 올라가서 돌담 위에 얌전히 앉아 구경이나 하자. 머핏이 말했어요. 머핏과 미트는 입고 있던 원피스를 뒤로 돌려 입고는 바위 정원을 폴짝폴짝 넘어 돌담 위로 껑충 뛰어 올라갔어요. 그 바람에 머핏의 하얀 레이스 목도리가 길 위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바지를 입은 채 2발로 걷고 있던 톰 키튼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톰 키튼은 고사리 풀 사이를 헤치면서 힘겹게 바위 정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던 바람에 또 단추가 떨어져 여기저기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톰 키튼이 돌담 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옷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지 뭐예요. 머핏과 미튼이 톰을 돌담 위로 힘껏 잡아당기자 톰의 모자는 길 위로 떨어졌고
나머지 단추들도 모두 떨어져 버렸답니다. 아기 고양이들이 옷과 씨름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자박, 자박, 척, 척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글쎄 청둥오리 3마리가 딱딱하게 굳은 흙길 위에서 발을 맞춰 나란히 행진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박, 자박, 척, 척, 뒤뚱, 뒤뚱, 꽥, 꽥. 청둥오리들은 일렬로 멈춰서서 돌담 위의 아기 고양이들을 쳐다봤어요. 청둥오리의 작은 눈이 놀라 휘둥그레졌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모자와 레이스 목도리를 발견한 청둥오리 레베카와 제미마 퍼들덕은 그것들을 주워 머리에 썼답니다. 그 모습을 본 미트는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만 돌담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머핏과 톰이 미튼을 따라 내려왔답니다. 아기 고양이들이 돌담에서 내려오는 동안 하얀 원피스들과 톰의 옷마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머핏이 말했어요. 어서요. 드레이크 퍼들덕 아저씨, 톰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도와주세요. 단추 잠그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드레이크 퍼들덕 아저씨는 느릿느릿 옆으로 걸어와서는 옷가지를 주섬주섬 집어 올렸어요. 하지만 글쎄 아저씨는 그 옷들을 자기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옷은 톰 키튼이 입었을 때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워 보였답니다. 아침부터 이게 웬 횡재람? 드레이크 퍼들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저씨는 제미마 레베카와 함께 다시 발을 맞춰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자박자박 척척 뒤뚱뒤뚱 꽥꽥. 그때 정원으로 나온 엄마 고양이 타비사 투이칫은 발가벗은 채 돌담 위에 앉아있는 아기 고양이들을 발견했답니다. 엄마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들을 돌담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러고는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 혼을 내준 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이제 곧 친구들이 올 텐데 너희들 꼴이 이게 뭐니? 정말 창피하구나. 엄마 고양이 타비사 트위칫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엄마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들을 다락방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아기 고양이들이 홍역에 걸려 자고 있다고 말해야 했답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아기 고양이들은 자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엄마 고양이와 친구들이 우아하고 얌전하게 다과일을 즐기고 있는 동안 위층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죠. 아무래도 말썽꾸러기 톰 키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기에 이 책은 너무 짧은 것 같군요. 다음에 더 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참, 청둥오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청둥오리들은 연못으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옷들은 곧바로 흘러내려 연못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죠. 옷에는 단추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드레이크 퍼들덕 아저씨와 제미마 그리고 레베카는 지금까지 연못 속에 머리를 파묻고 옷을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제미마 퍼들덕 이야기. 아기 오리들이 암탉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은 제미마 퍼들덕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농장 주인 아주머니가 제미마의 알을 모두 암탉에게 줘버려서 제미마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미마의 사돈이었던 레베카 퍼들덕은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의 알을 대신 품어주는 것을 아주 고맙게 여겼죠. 둥지 위에서 28일 동안이나 앉아있는 것은 정말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너도 그렇지 않니 제미마?
너도 인내심이 부족해서 결국 알을 차갑게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너도 잘 알잖니? 나는 내 알을 스스로 품고 싶어요. 끝까지 다 잘 품을 수 있다고요. 제미마 퍼들덕이 꽥꽥 소리를 질렀어요. 제미마는 알을 숨겨보려 노력했지만 농장의 일꾼들은 어김없이 숨겨진 알들을 찾아내 가버리곤 했답니다. 그러자 제미마 퍼들덕은 알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어요. 결국 제미마는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둥지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제미마는 드디어 길을 나섰어요. 어깨에는 커다란 망토를 두르고 머리에는 널따란 챙이 달린 모자를 쓴 채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갔답니다.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다다른 제미마는 저 멀리 있는 숲속을 바라봤어요. 숲속은 고요하고 안전한 장소처럼 보였답니다. 사실 제미마 퍼들덕은 하늘을 나는 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망토를 펄럭이며 언덕을 뛰어내려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멋지게 뛰어오른 제미마는 나무 꼭대기들 위로 아름답게 훨훨 날았어요. 그러던 중 제미마는 숲 한가운데 탁 트인 장소를 발견했죠. 그곳에는 나무도 덤불도 없었답니다. 제미마는 무겁게 꽈당 하고 땅에 내려와 뒤뚱거리며 알을 낳기에 알맞은 아늑한 곳을 찾아 헤맸어요. 키 큰 보라색 꽃들 사이의 나무 구루터기가 제미마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런데 글쎄 멋진 옷을 차려입은 어떤 신사가 구루터기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문 너머로는 신사의 쫑긋 선 귀와 갈색 수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답니다. 꽥? 제미마 퍼들덕이 모자를 쓴 머리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꽥꽥? 그러자 신사는 읽고 있던 신문을 살짝 내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을 들어 제미마를 쳐다봤어요. 저런 부인께서 길을 잃으셨나 보군요. 신사가 말했습니다. 신사는 축축한 그루터기에 길고 덥수룩한 꼬리를 깔고 앉아 있었답니다. 제미마는 그 신사가 아주 점잖고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알을 낳기에 알맞은 아늑한 둥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갈색 수염 아저씨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미마를 쳐다보며 말한 뒤 신문을 접어 외투 뒷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제미마는 욕심 많은 암탉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저런, 속상하시겠군요. 제가 그 암탉을 만나면 남의 알은 넘보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라도 해줄 텐데요. 그건 그렇고 둥지는 걱정 마세요. 저희 집 헛간 가득 깃털이 쌓여 있거든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부인, 언제까지든 원하시는 만큼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아저씨가 길고 탐스러운 꼬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미마를 보라색 꽃들로 둘러싸인 으스스한 외딴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나무와 지프로 만든 초가집 지붕 위에는 굴뚝 대신 구멍난 양동이 2개가 얹어져 있었답니다. 여긴 제가 여름에 지내는 별장이랍니다. 겨울에는 굴 속에서 지내는데 거긴 불편하실 거예요.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초가집 뒤쪽에는 낡은 널빤지로 만든 허름한 헛간이 있었답니다. 아저씨는 제미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어요. 헛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깃털이 가득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폭신하고
보드라운 깃털이었답니다. 재미와 퍼들덕은 엄청난 양의 깃털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깃털 더미 위에 둥지를 만들었답니다. 재미와가 밖으로 나왔을 때 갈색 수염 아저씨는 통나무 위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신문을 펼쳐놓고 힐끔힐끔 헛간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재미와가 밤에는 농장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친절한 신사는 매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다음날 재미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둥지를 잘 지키고 있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답니다. 아저씨는 오리알과 아기 오리들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헛간에 오리알이 둥지 한가득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재미와 퍼들덕은 매일 오후마다 헛간에 들렀답니다. 둥지에는 모두 9개의 알이 있었는데 아주 큼지막하고 푸른빛이 도는 하얀색 알이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알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리고 재미마가 없을 때는 알을 이리저리 굴려보며 숫자를 헤아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재미마가 다음 날부터는 알을 품고 앉아 있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에 옥수수도 좀 넣어가지고 오려고요. 새끼 오리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둥지를 떠날 수 없으니까요. 알이 차가워지면 안 되거든요. 재미마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인, 옥수수는 들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게 귀리가 많이 있으니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알을 품기 시작하면 지겹고 힘드실 테니 그 전에 제가 요리를 하나 해드리죠. 우리끼리 파티나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갈색 수염 아저씨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농장 정원에서 채소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깻잎과 꿀풀과 박하와 양파 2개, 그리고 미나리를 좀 가져다 주세요. 식용유는 제가 준비하죠, 부인. 머리 나쁜 재미와 퍼들덕은 깻잎과 양파라는 말을 듣고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고는 오리구이에 들어갈 채소들을 따모으며 농장 정원을 돌아다녔죠. 채소를 다 딴 뒤 재미와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바구니에서 양파 2개를 꺼내왔답니다. 몰래 부엌에서 빠져나오던 재미와는 양치기계 캡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 양파로는 뭘 하려고 그래, 재미와 퍼들덕? 요즘 오후마다 매일 어딜 가는 거야? 재미와는 양치기계를 매우 존경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캡에게 들려주었죠. 양치기 캡은 고개를 숙이고는 재미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재미와가 친절한 갈색 수염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빙긋 웃었답니다. 캡은 숲과 초가집 그리고 헛간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재미와에게 자세히 물었어요. 그러고는 당장 아랫마을로 달려가서 산책 중이던 꼬마 사냥개 2마리를 불렀답니다. 재미와 퍼들덕은 따뜻한 햇살 아래 언덕 위로 향하는 울퉁불퉁한 길을 마지막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채소 다발과 양파가 든 주머니가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답니다. 재미와는 또다시 하늘로 껑충 뛰어올라 숲 위를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길고 덥수룩한 꼬리를 가진 신사의 집 앞에 사뿐히 내려왔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통나무 위에 앉아 코를 킁킁거리며 숲 주변을 불안한 눈으로 계속 둘러봤어요. 그러다 재미와를 보고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답니다. 알을 살펴보는 즉시 집으로 들어오세요. 오믈렛에 쓸 채소는 저에게 주세요. 빨리요, 빨리 서둘러요. 웬일인지 아저씨는 조금 퉁명스러웠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제미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아저씨의 그런 모습에 놀란 제미마는 왠지 불안해졌죠. 제미마가 헛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헛간 뒤쪽에서 타닥타닥 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까만 코가 문 아래로 킁킁대며 냄새를 맡더니 글쎄 문을 철컥 잠그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미마는 겁에 질려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잠시 후 바깥에서는 사납고 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멍멍, 으르렁, 왈왈, 깨갱, 꽥. 그리고 여우 수염 아저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잠시 후 캡이 헛간의 문을 열어 제미마 퍼들덕을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만 꼬마 사냥개들이 헛간 속으로 뛰어들어가 제미마의 알들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캡은 귀를 물려 상처가 나 있었고 꼬마 사냥개들도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제미마 퍼들덕은 캡과 꼬마 사냥개들의 보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결국 태어나지 못한 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하지만 6월이 되자 제미마는 또다시 알을 낳았고 직접 알을 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러나 겨우 4마리의 오리만이 알을 깨고 나왔답니다. 제미와 퍼들덕은 여우 아저씨가 생각나 무서워서 알을 제대로 품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원래 제미마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었답니다.